안녕하세요, 조혜진입니다. 여러분들 이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한데요. 특히나 얼굴에 나 필러 한번 맞아봤어, 나 스킨 부스터 좀 해 하시는 분들은 이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히알루론산은요, 꼭 얼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지레데도 필러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방광의 점막을 재생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을 이용한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방광은 소변을 담는 빈 공간이에요.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요. 그래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이게 되고요.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이 되죠. 그래서 소변을 담는 공간이 방광인데, 이 방광은 안쪽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점막 하층, 근육층, 장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이 점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점막의 맨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게 바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층, 일명 개그층이라고 하는데요. 이 개그층을 형성하는, 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형성하는 메이저 두 물질이 바로 히알루론산과 콘드로이친입니다. 요즘 선전도 많이 나와서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, 콘드로이친. 그래서 이런 것들, 이 개그층이 그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방광을, 점막을 쌈으로써 이 소변의 독성 물질로부터 방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또한 이 요로 상피 세포의 어떤 자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든지 이 개그층이 손상이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일단 방광에 염증이 생기고요. 방어벽이 무너졌으니까 염증이 더 쉽게 생기겠죠. 그리고 방광경을 보면은 갈라지고 터지고, 심한 경우 피나고 방광벽의 궤양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그냥 진짜 점막을 이루는 성분을 방광 안에 넣어서 싹 감싸는 치료가 바로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냐면은 이제 간질성 방광염, 일명 방광 통증 증후군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광염하고는 좀 달라요. 이제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균이 그 원인이 되고요. 보통 증상이라면 너무 급하고 경우에 따라서 혈뇨도 있고 소변도 너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피도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변 볼 때 아프다라고 하는 게 급성 방광염의 증상이라면, 이 간질성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, 물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지만 좀 급박뇨가 좀 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, 급성 방광염에 비해서. 그리고 방광에 통증이 나타나는데, 급성 방광염은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소변을 본 뒤끝에 찌릿찌릿거리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, 이 간질성 방광염은 소변이 차 있을 때 더 통증을 느껴요. 그래서 소변이 차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자꾸자꾸 빈뇨가 생기게 되고요. 또 소변이 너무 급하니까 자꾸자꾸 빈뇨가 생기게 되는 게 바로 간질성 방광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급성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비교적 빠르게 또 깔끔하게 나을 수 있지만, 이 간질성 방광염은 항생제를 치료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. 약물 치료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생제 치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톡스 주입이라든지 아니면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이 약물이라는 게 이제 상품명을 말씀드리면 이알루릴, 베지코트 같은 걸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개그층을 수복시키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콘드로이친으로 구성된 이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방광벽을 싹 감싸서 이제 더 이상 방어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방광에 약물을 주입한다고 하면은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. 이거 되게 아픈 거 아니야?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꼼짝없이 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.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치료법이에요. 우리가 소변을 완전히 비우게 한 다음에, 왜냐? 여기다 약물 넣어야 되는데 소변이랑 같이 뒤섞여 있으면 제대로 약물 코팅이 안 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소변을 완전히 비우고,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약물을 주입하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남은 잔뇨를 다
이제 배출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약물을 방광 안에 주입을 하고요. 그리고 안에다 약물 코팅돼 있으니까 서서 돌아다니면 약물이 밑에만 쏠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한동안 누워있게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.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몸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. 방광 안을 싹 코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다음에 소변은 가급적이면 한 2시간 있다가 좀 보게 지시를 해요. 왜냐? 소변 본다고 봤다가는 그 약물이 죄다 빠져나와서 얼마나 아까워요. 그쵸? 그래서 소변을 가급적 좀 참고 이 방광에 코팅된 약물이 오래 방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시술을 하시면 좋습니다.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, 방광 통증 증후군 있는 환자분들이 그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재발성 방광염으로 인해서, 즉 잦은 방광염을 앓다 보니까 이 방광 점막이 다 손상이 됐어. 그래서 굉장히 나는 방광염도 너무 자주 앓아 하는 이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 주된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외에도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, 즉 항암제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요법으로 이 항암 투여를 하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서 또 방광염이 생기신 분들은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으로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나는 방광염이 너무 잘생겨서 걱정,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, 또 간질성 방광염으로 소변 검사를 하면은 맨 세균도 없고 다 정상이라는데 나는 방광이 차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도대체 화장실 가느라고 일상생활이 안 돼 하시는 분들, 또 항암 치료도 고통스러우신데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방광염이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.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모두 다 튼튼한 방광을 가지시길 여러분께 기원합니다.